하굣길 필수 코스였던 추억의 문방구. 동전 몇 개만 있으면 부러울 것이 없었죠. 그렇죠. 어린 시절의 추억이거든요. 요즘에 좀 많이 없어졌어요. 예. 3개월 전, 한 동네에도 드디어 문구점이 생겼습니다. 현재 트렌드가 무인 매장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나라에서도 많이 장려했던 부분들도 있고 원택트라고 해서 무인 문구점이긴 해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문구점 사장은 아이들에게 추억의 문방구를 선물하고픈 마음이 컸다는데요. 그런데 12월 4일 날 저희 문구점 관리하는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물건을 좀 훔쳐간 것 같다고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문구점에 직원이 들어오자 갑자기 발걸음을 멈춘 두 아이들. 그래서 인사를 해요. 안녕 인사하죠. 그리고 이 검은 아이는 이제 조금 있다 막 전화하는 척을 해요. 갑자기. 제자리를 빙빙 돌다가도 직원이 있는 곳을 살피는데요. 무인 문구점이다 보니까 잠깐씩만 들러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나 보네요. 나가시네요. 이제. 네. 나가십니다. 직원이 자리를 비우자 물건을 고르는가 싶더니 그대로 5단에 넣습니다. 어머. 또 담았죠? 보이시죠? 네네. 저는 그 와중에도 또 담죠? 구매하려고 저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알아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문 밖을 주시하며 물건을 봉지에 담더니 그리고 바로 나가버리죠. 아이고야. 안 했잖아요. 어이구. 계산도 하지 않고 각자 문구점을 나서는 겁니다. 펜을 많이 훔쳐가고 그리고 뭐 지우개, 슬라임, 필통, 완구류들 있잖아요. 요즘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 인기 있고 또 많이 이슈되는 것들이죠, 대부분. 아이들이 가져간 물건의 금액이 상당하답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오픈하고 나서 지금까지 총 로스난 걸 정리한 거고요. 이 안에서 그 아이들이 훔쳐간 양이 약 600만 원 정도를 훔쳐갔다고 추산하고 있는 거죠. 직원 대신 물건을 지키는 것이 있답니다. 9개 CCTV가 달려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매장 크기에 비해서도 CCTV가 좀 많이 달려있는 편이거든요. 거의 사각지대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물건을 훔친 장면들이 고스란히 찍혔는데 그중에는 가격이 꽤 나가는 장난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푸시, 팝 이런 것들도 잘 팔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하나에 뭐 10,000원, 15,000원, 8,000원, 스티커가 하나에 1,500원이에요. CCTV 보시면 얘네가 이렇게 훔쳐갑니까? 아니에요. 통으로 다 뽑습니다. 여기 뽑고 통으로 담아가지고 넣는 거예요. 가방을 앞으로 맨 두 학생들. 스티커를 구경하는가 싶더니 스티커를 한 뭉텅이씩 뽑아 가방 안에 넣습니다. 빈 공간이 한눈에 보일 정도인데요. 지난 영상들 속 아이들의 모습은 훔치는데 망설임이 없어 보였답니다. 물건을 한 주먹 집더니 우산 속에 자연스럽게 넣는가 하면 아이고. 어머. 문구점 곳곳을 돌아다니며 눈에 띄는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그냥 한두 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막 싹 쓸어갑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물건을 훔쳐간 건 3개월 전부터랍니다. 아, 그동안 계속 왔다는 거예요. 이야. 왜 아이들은 함께 붙어 다니며 문구점을 턴 걸까요? 문구점 사장이 영상 속 아이들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인 문구점이 한 초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하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영상 속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 CCTV로 봤을 때는 저는 고학년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고학년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를 찾아보니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 그래서 많이 놀란 거죠. 아이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문구점에 데려갔고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친구와 물건을 훔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약 30회 이상 매번 15개 이상의 물건을 네가 훔쳐간 것을 너가 인정하는 거지? 혹시 어머님이 물어보면 빌려드리려고 그 목적으로 녹음한 거야? 다른 목적이 아니야? 600만 원이라는 피해 추산 금액도 아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책정했답니다. 한 번 훔쳐갈 때는 평균적인 금액이 지금 문구나 완구류가 한 뭐 7,000원에서 8,000원 했을 때 한 15개 하면 돈 10만 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회당 10만 원, 그리고 30몇 회니까 30회, 그래서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를 잡은 거고. 그리고 학생의 아버지들을 만나 피해 변상을 요구했다는 문구점 사장.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거는 그 이후에 그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의 전 태도였거든요. 잠깐 본 CCTV 영상만으로는 1인당 300만 원이라는 변상금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뭐 동영상만 한 5분이나 봤습니까? 그거를 봐서는 건식 1회 30건 이상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정도는 나도 안 돼 보이는 것 같아. 저 아버님 돈 10원도 못 낸다는데 내가 150만 원 받아올게. 그럼 내가 150 해가지고 사임 300만 원 받으세요. 보내드릴 테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뒤로 좀 물러나죠. 내가 이건 해결해야 돼. 그리고 김사님도 동네 장사 하잖아. 동네 장사 원래 들을 거 해본 거야. 큰 소리 못 치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김사님이 그 양보 좀 해줘요. 아니 아버님. 그러면 왜 양보를 하라 그러세요? 아니 왜 제 저... 아니 김사님도 진짜 너무 팍팍하다 진짜. 아니 아이고야 참.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결국 한 발짝 양보한 사장은 아이 한 명당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합의금을 조정했고 아버지들은 4일 후 입금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3일을 더 기다려줬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아버지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입금 안 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문자가 나왔어요. 자기네들이 협의한 결과 200만 원도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깎아달라고 100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부모들끼리 상의를 해본 결과 2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론 합의를 볼 수 없고 각각 100만 원씩 돈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한번 양보를 했는데 또 2주 넘게 기다려왔던 문구점 사장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데요. 경찰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상황 설명드리고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냥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만 10세 미만의 촉법 소년, 특히 범법 소년이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조사 자체도 진행하지 않는다 이러시더라고요. 경찰은 왜 아무런 조사도 없이 돌아갔던 걸까요? 당시 출동을 했던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애들이 나이가 네. 촉법소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처벌 대상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여쭤온 게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절도를 한 두 아이들의 나이가 만 9세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군요. 법에 정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경찰이 이런 상황에서 진짜 조사할 명분이 없는 건지. 경찰이 조사를 하면 불법이 되죠. 경찰이 위법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9세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9세에게는 책임을 안 묻겠다는 거예요. 그 행동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했는 국가의 책임이고 사회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인 거지. 다만 이 아이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이탈적인 행위를 했잖아요. 이 손해배상은 분명히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리지만 무한 책임이에요, 이거는. 결국 사장은 국민청원과 각종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물들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올랐고 사람들은 사연에 공감하고 또 공분했습니다. 여학생 2명이 수백만 원어치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유. 사건이 뉴스에까지 보도되면서 부모들의 대처에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아이들의 잘못을 매듭짓지 않고 결국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다시 합의를 제시한 부모들.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원만히 합의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버님 법으로 처리하셔요. 저도 그렇게 할 거고. 솔직히 제 마음도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버님 그래도 제가 기다렸잖아요. 아버님 저 몇 주를 기다렸어요. 한 달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것 자체가 명백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있었고 아버님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알았기 이해하지 못할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우선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네. 왜 부모들은 계속해서 합의금을 깎으려 했던 걸까요? 하시는 걸 확인을 했어요. 딸한테.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물건들을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애가 놀래서 그랬는지 제가 사준 것도 막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양이 많지가 않았어요. 뭐 양이 많았으면은 당연히 어디서 왔어?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우선 없었고 30회라는 영상도 저는 못 봤고 물품에 대해서 리스트업이 돼 있는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집당 300만 원 과하다고 판단을 제가 했던 거죠.
3개월간 300만 원의 물건을 훔쳐 집에 가져왔다면 눈치를 챌 수도 있었을 거라는데요. 또한 아이들이 훔친 물건에 대한 명확한 목록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던 중 문구점 사장이 글을 올렸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장을 저격하는 글과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갑자기 무슨 일이죠? 그리고 이 커뮤니티의 한 유저는 본인이 사장을 도와주겠다며 연락을 해왔답니다. 아이를 부모 동의도 없이 경찰 신고도 없이 이거 했다는 것 자체가 위법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죄인이겠죠. 아니, 사장님은 피해자가 맞으세요. 근데 제가 말씀 듣는 거는 어떻게 600만 원 금액이 산정이 됐는지 피해자는 제가 알지.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뭘 금액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등 뭐 했다는 등 하는데 가해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심지어는 저는 협의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약속한 거를 안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 날 문구점 사장의 통장으로 4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아니 이건 또 뭐죠? 입금을 갑자기 200만 원씩 입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아무런 얘기가 된 적도 없고 그 이후에 이슈화가 된 이후에 저는 단 한 번의 사과도 제대로 받아본 적 없고. 아버지들이 갑자기 돈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분이 이제 영향력이 있고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조언을 구하고자 제가 이분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학생의 아버지는 갑자기 커진 일을 수습하고자 도움을 요청했고 그의 조언을 따랐답니다. 이후 그는 부모들이 돈을 보냈으며 사장은 많은 점포를 운영한다는 글을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사장에게 도와주겠다며 연락을 했던 그가 부모들 편에서 글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학부모님들한테는 좀 어떻게 좀 그러면 조언을 해주셨나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사람이 되기 전까지 교육비 지급한 셈 치고 200만 원씩 입금을 하시고 사과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거와 별개로 이 사장이 정말로 피해 금액이 맞고 소상공인 그러고 여론을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썼던 거고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아이들의 행동.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의 잘못이 드러난 이후 이를 대했던 어른들의 태도입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건 두 아이들일 텐데요. 학교에서도 걱정이 많겠어요. 아이를 그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에 대한 생활지도 선도 조치, 교육적 조치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른들의 통문제와 관련된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잘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입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자꾸 나중에 가서 트라우마로 나오는데 제가 진짜 염려됐던 게 그거였던 거예요. 제대로 된 훈육으로 마무리해야 했던 일이었지만 어른들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두 아이들의 문제가 세상 밖으로 터져나왔고 아이들은 본인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눈앞의 숫자 계산에 급급해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 빠져버린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잘못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일까요? 아이들이 물건을 훔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TV를 보고 계신 부모님들도요, 어릴 때 부모님 지갑에 이렇게 손을 댔거나 친구 물건 이렇게 가지고 온 첫 시기가 언제쯤인지 한번 되짚어 보시면 이맘때쯤에, 이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이긴 하지만 이 옳고 그름이 내 눈앞에서 펼쳐졌을 땐 그걸 스스로 제어하기는 힘든 나이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아이들은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지 늘 관찰해야 한답니다. 믿음이 그 아이의 잘못된 선택을 방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게 정답. 현재 무인 점포는 늘어나고 있고 도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린아이들도 무인 점포를 이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30분 동안 단 한 번도 그 아이들의 행동이 저지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놓여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무인 점포에 계시는 분을 절대로 비판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절차 아니면 경고 문구라도 하나 있든지 뭔가 이 아이들의 행동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한 번이라도 작동했으면 아이들은 그 행동을 저지했을 거예요. 취재를 이어가던 제작진에게 반가운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예, 사장님. 어저께 밤에 문자가 온 거예요. 차지하고 싶다 이러고 삼자 간에 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합의와 뭐 용서의 자리를 뭐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이래요. 아, 그래서 만난 모양이네요, 세 분이. 그러네요. 더 큰 오해가 쌓이기 전에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주 앉은 세 사람은 긴 대화 끝에 용서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혼냈죠. 혼내고 사실은 이제 무인문구점이라는 게 좀 유혹이었나 봐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인식을 했나 봐요. 이제 자식까지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용돈은 구했고. 제가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고 딸까지 저렇게 무게가 이렇게 실리는 게 좀 원치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 동네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걱정과 응원을 보내준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간이랍니다. 현수막에 모두를 용서해달라고 적어 놓으셨네요. 저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진짜로. 반가운 소식에 많은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우와. 아이들은 신났겠어요. 그런 사건 관련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제가 사과를 잘 받았고요.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이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번 행사를 통해서 좀 잘 마무리된 그리고 좋은 행사로 끝난 그런 기억으로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동네 아이들에겐 추억의 장소로 남을 문구점. 언제나 즐겁고 따뜻했던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